어머니의 시간. 은희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삐끗 바늘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주우려 몸을 숙이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이마에 깊은 주름,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박힌 정수리,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손. 거울 속에 나는 정확히 66살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성광처럼 스치는 기억 하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병실 창가에 기댄 채 멍하니 밖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 쓸쓸함이 왜 그리 사무치게 다가왔는지. 그때는 그저 아픈 어머니가 안쓰러웠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 66. 나는 지금 어머니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뜨개 바늘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맘때쯤이었지. 어머니는 겨울이면 늘 장갑과 목도리를 뜨셨다. 어린 은희는 유난히 뜨개질을 싫어했다. 엄마, 그런 거 말고 예쁜 거 사주면 안 돼? 투덜거리기 일쑤였다. 어느 해 겨울 어머니는 온종일 털실 뭉치를 만지며 뭔가를 만드셨다. 며칠 뒤 어머니는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손수 만든 빨간색 벙어리 장갑을 내밀었다. 한 짝은 조금 엉성하게 코수가 맞지 않았고 다른 한 짝은 엄지손가락 부분이 삐뚤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엄마? 친구들이 놀리잖아. 어린 은희는 장갑을 내팽개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예쁜 털장갑 대신 삐뚤빼뚤한 모양새의 장갑이 못마땅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장갑을 다시 주워 먼지를 털고는 그저 가만히 은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엉성한 장갑은 한 땀 한 땀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든 귀한 선물이었다. 왜 그때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까? 그저 유행하는 물건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정성을 외면했던 지난 날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다. 얼마 전 은희는 심한 몸살로 며칠을 앓아 누웠다. 아들은 괜찮냐며 죽을 끓여다 주었고 남편은 약을 사다 주며 걱정했다. 온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누워있는데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는 평생 감기 한번 제대로 앓아 눕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혹여나 아파서 자리에 누우시면 엄마 어디 아파? 물으면 아니 잠시 피곤해서 라며 손사래를 치셨다. 그리고는 앓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일어나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셨다. 은희는 자신이 아프다고 온 세상이 멈춘 듯 모두의 걱정을 한 몸에 받던 것과 달리 어머니는 아픔마저도 숨기고 가족을 돌보셨던 삶을 떠올렸다.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홀로 묵묵히 견뎌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다. 늘 당신은 뒷전이었다. 당신의 고통은 가족의 편안함이라는 덫으로 감추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담가야지 했던 김치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그셨다. 어머니의 손맛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다. 우리 엄마 김치는 특별한 비밀이 있나봐.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비밀은 무슨, 그냥 정성껏 담그는 거지. 하고 웃으셨다. 은희는 어머니가 하던 대로 젓갈을 넣고 마늘과 생강을 다지고 고춧가루를 풀어 양념을 만들었다. 어머니처럼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쪽파를 다듬고 물을 채 썰었다. 모든 과정을 따라했지만 아무리 해도 그 맛이 나지 않았다. 겉절이를 한 입 먹어보니 젓갈 비린내가 살짝 올라왔고 묘하게 쓴맛이 났다. 아, 엄마. 은희는 김치 양념이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김치는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김치에는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가난했던 시절 한 해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배추를 절이고 씻던 어머니의 고단함,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생각에 입가에 번졌던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그 모든 것이 녹아든 맛이었기에 아무리 재료를 똑같이 써도 결코 흉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투정 부리며 밥을 먹지 않던 날 어머니는 그 김치로 김치볶음밥을 해주시곤 했다. 이거라도 먹어라. 속이 다 허하겠다. 늘 차려주시는 밥상에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 투정만 부렸던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사랑은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서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저 엄마니까 엄마라서 해주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을 소풍을 가던 날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린 은희는 새로 산 예쁜 도시락 가방을 어깨에 메고 활짝 웃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예쁜 캐릭터 도시락통을 들고 왔는데 은희의 도시락통은 평범한 플라스틱 용기였다. 은희는 실망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에게 온갖 투정을 부렸다. 엄마, 나도 예쁜 도시락통 갖고 싶단 말이야. 그날 밤 어머니는 밤늦도록 밖에서 돌아오지 않으셨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설친 은희는 새벽녘에 들어오는 어머니의 인기척에 슬쩍 눈을 떴다. 어머니는 손에 꼬깃꼬깃한 돈 몇 장을 쥐고 있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은희의 손을 잡고 문방구로 가 예쁜 캐릭터 도시락통을 사주셨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도시락통을 사주기 위해 늦은 밤까지 남의 집 허드렛일을 도우셨다고 했다. 은희는 지금의 자신을 떠올렸다. 아들이 가지고 싶다 말만 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인터넷으로 뚝딱 주문해주는 삶. 물건 하나를 사주기 위해 밤샘 노동을 하던 어머니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의 도시락통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선물이었다. 은희는 자신이 그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왔다는 사실에 다시금 가슴이 아파왔다. 은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제는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삶의 고비마다 묵묵히 이겨내고 꿋꿋하게 자식들을 키워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는 이제 그 어머니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은희는 뜨개 바늘을 다시 들었다. 삐뚤어진 코스를 풀고 다시 매만져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떴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장갑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그러셨듯 그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것이었다. 코스가 조금 틀어져도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는 마음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여전히 주름은 깊고 흰 머리카락은 늘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하게 겹쳐 보였다. 단단한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낸 강인함. 엄마, 보고 싶어요. 나지막이 읊조린 은희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 대신 잔잔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삶의 무게를 당당히 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엉성한 장갑을 부끄러워했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엉성함 속에 담긴 사랑을 이해하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았어요. 자랑스러운 딸이었죠.